혹시 늘어나는 약봉지나 좁아진 혈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낙담하고 계셨다면 오늘이 영상이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약이 아닌 단 한 가지 습관. 매일 먹는 올리브유 섭취법 하나로 3개월 만에 놀라운 건강 변화를 맞이한 분들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긴 세월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는 백준엽입니다. 혹시 지금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방식이 사실은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췌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10분 중 9분이 모르시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가장 꺼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학 전문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이 아니니 간단한 습관 하나로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가족 그리고 제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그 올리브유 하나로 3개월 만에 몸이 바뀔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70살 정도 되신 한 남성분이셨죠. 그분 김진태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180에 육박했고 혈관은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당장 약을 처방해야 했죠. 그분은 약 봉투를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약을 평생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고 있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늘어나는 약봉지를 보며 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혹시 없으십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김진태님께 약과 더불어 단 하나의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약을 끊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분은 기름이 다 똑같지 그게 약이 됩니까? 하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그분은 혈색부터 달라져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180에서 130 가까이 떨어졌고 혈압까지 안정되어 결국 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다시 잡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이 있거나 췌장이 약한 분들, 혹은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즉 보약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는 절대 끓이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비싼 돈 주고 사신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관련이라고 부르는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160도에서 180도만 넘어가도 올리브유의 생명과도 같은
폴리페놀이나 올레산 같은 항산화 성분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냥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에서 그치면 다행이지요.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벤조피렌 같은 나쁜 발암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2살 최은숙 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깝다고 명절에 튀김 요리를 하시고는 그걸 버리지 않고 두세 번씩 재사용하셨어요. 선생님, 비싼 기름인데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하시더군요. 그 마음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결국 이분은 혈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뇌졸중 이염이 아주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제 손을 잡고 내가 잘못 살았다며 후회하셨죠. 여러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올리브유의 생명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신선한 샐러드에 뿌려서 혹은 통밀빵을 찍어 드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 된 나물 무침에 참기름 대신 살짝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좋은 성분이 가득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일수록 가열은 무조건 피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10분 중 9분이 잘못하고 계신 보관법과 섭취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엌에 있는 올리브유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이 요리하기 편하게 가스레인지 옆에 둔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큰 적은 첫째도 빛, 둘째도 열, 셋째도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나면 올리브유는 그 즉시 산패가 시작됩니다. 산패라는 것은 쉽게 말해 기름이 썩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썩은 기름을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의 독입니다. 활성산소를 뿜어내서 멀쩡한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가스레인지 옆은 요리할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닿는 곳이죠. 혹은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냉장고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좋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는데 하얗게 굳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올리브유 속에 좋은 성분들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안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뚜껑은 사용하신 후에 바로 꽉 닫으셔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제품보다는 빛이 차단되는 어둡고 진한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산패를 막는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혹시 저녁 늦게 야식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까 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인천에 사시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가락씩 드셨대요.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검사해보니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우리 간이 쉬어야 할 저녁 늦게 기름이 계속 들어오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찬장에 섭취는 저녁 늦게 피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올리브유 섭취의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경험으로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아침 공복일까요? 밤새 비워진 우리 위와 장에 올리브유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마치 윤활유처럼 위벽과 장을 부드럽게 코팅해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과 혈관 찌꺼기를 씻어내는 효과가 하루 중 가장 좋습니다. 20회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사셨던 일은 9살 이강식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 예출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배는 늘 빵빵하고 얼굴빛도 검으셨죠. 제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딱 한 숟가락만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료실로 오시더니 선생님 제가 약 없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변이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얼굴빛부터 환해지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속을 덮여주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10분쯤 있다가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만 입안에서 향을 느끼듯이 천천히 삼켜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광주에 사시던 한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매일 한 컵씩 드셨대요. 그런데 석 달 후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우리 췌장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한 숟가락 많아도 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효과를 5배 높이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궁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세요.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성분은 아주 좋은 항산화제지만 그냥 먹으면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기름 특히 올리브유와 만나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합니다. 좁아진 혈관과 말 못할 전립선 고민에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40%나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무릎이 쑤시고 관절염이 걱정되신다면 마늘과 함께 드십시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천연 항염 증제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박신자님은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으로 통증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샐러드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꼭 같이 넣으시고 다진 마늘 반쪽을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혹은 레몬즙을 몇 방울 섞는 것도 간 해독과 변비 개선에 탁월합니다. 다만 레몬은 산이 강해서 이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조금만 넣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지혜 건강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비밀입니다. 사실 올리브유는 다 같은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어떤 품종의 올리브로 기름을 짰느냐에 따라 그 약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의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스스에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장민호님이 계셨어요. 어떤 올리브유를 써도 효과를 못 보셨죠? 선생님, 기름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권해드렸습니다. 여기엔 올레오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품종보다 3배나 많아 천연 소염제처럼 작용하거든요. 석 달 뒤 그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었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심장이나 혈관이 걱정되신다면 스페인산 피코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혹시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이탈리아산 프란토 2호 품종을 추천합니다. 울산에 사시던 송기철님은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어요.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합병증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프란토 2호 품종 올리브유를 아침 빈속에 한 숟가락씩 드시고 2달 후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고 6달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물론 이런 품종을 따지기 전에 가장 기본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진짜 기름을 고르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너무 싼 제품은 다른 기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진한 금색이나 녹색을 띠고 풀냄새나 과일향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맛을 봤을 때 목이 칼칼할 정도로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병 뒤에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뵈며 깨달은 올리브유의 비밀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가슴 깊이 새겨볼까요? 첫째, 절대 끓이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 귀한 기름에 생명력을 불로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이
뜨거운 불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됩니다. 생으로 드십시오. 둘째,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 딱 한 숟가락입니다. 우리 몸이 밤새 모든 것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가장 좋은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컵씩 마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뭐든 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셋째, 이왕이면 토마토나 마늘과 함께 드십시오.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을 만나 그 효과가 몇 배가 되는 지혜입니다. 내 혈관을 지키고 전립선을 지키고 쑤시던 관절의 염증을 다스리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넷째, 지금 당장 어둡고 서늘한 찬장으로 옮기십시오. 빛과 열은 기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스레인지요. 그 뜨거운 불 옆에 두는 것은 내 돈 주고 산 보약을 썩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참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의 특별한 시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 그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와서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처음부터 손사래를 치실 때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여의 넘으셔도 아흔이 되셔도 오늘 내가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내일 보답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답입니다.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오늘 한 숟가락, 내일 한 숟가락 그렇게 매일 기름칠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낡았던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부드럽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 한 번 더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두 발로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꼿하게 걷고 내 손으로 맛있게 밥을 떠먹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부엌에 있는 그 올리브유 병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가스레인지 옆에 있다면 아차하시고 바로 어둡고 서늘한 찬장 안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석 달 뒤를 10년 뒤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아침 맞다 하고 한 숟가락을 떠먹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한 숟가락이 일주일 뒤 아침 화장실 가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편안함이 석 달 뒤 병원 검사 결과지에 찍힌 나쁜 콜레스테롤 숫자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건강이라는 간절한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는 불꽃으로 키워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지나가느니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막혔던 혈관을 바꾸는 가장 쉬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건강한 생명 연장의 비밀을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지혜를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막혔던 혈관은 깨끗해지고 무거웠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은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가정은 화목해지며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